예,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 인사에서부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불가피한 것인데, 박범계는 취임한 뒤에 여러 차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를 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추미애와는 다르게 자신은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미애는 취임하자마자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에 그 안을 올리기 30분 전에 윤석열을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죠. 당연히 윤석열은 관례가 아니었다라고 거부를 했죠. 그 뒤에 추미애는 국회에 와서 윤석열이 자기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런 관례는 없었다라고 맞받았죠. 어쨌든 박범계는 이제 추미애와는 좀 달리 지금 본질적으로 박범계, 추미애에 이어서 박범계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을 맡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을 맡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 위해서 내놓은 법무부 장관인데, 실질적인 결정은 모두 청와대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 지난 1년, 2년간 지켜보듯이 박범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재량도 별로 없고,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권력형 비리를 무조건 막아야 하니까 윤석열 쳐내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권력형 비리를 막아야 하는 것이 본질이니까, 이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현재 검찰 인사, 그다음 수사 지휘권 통해서, 발동을 통해서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법,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드는 것, 그다음 이제 공수처가 설립이 됐으니까 공수처로 이첩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박범계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는 없지만 추미애와는 달리 겉으로 그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근데 그게 최소화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벌써 처음부터 인사 갈등이 빚어지면서 다음 주 초에 검찰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윤석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이런 겁니다. 지난해까지와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 올해 들어와서 이제 윤석열은 달라야 한다. 이 첫 검찰 인사에서부터 이제 윤석열은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일단 박범계와 윤석열이 어제 두 번째 인사협의를 위해서 만난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두 번째 지금 만나는 건데 인사안을 냈죠. 박범계는 인사안 모자 들고 오지도 않았고, 또 박범계 쪽에서 어제 윤석열과 만나는 사진을 공개를 하고 언론에 자기는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두 번째 만났는데 고검에서 만났습니다. 고검에서 어제 오후에 2시간에 걸쳐서 윤석열과 만났습니다.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해서. 핵심은 이성윤과 한동훈입니다. 이건 윤석열이 요구가 아니고 윤석열의 요구로 드러났을 뿐이지, 많은 국민들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문 정권에 대한 권력형 비리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검찰 조직이죠. 수사 조직을 갖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송철호 사건을 비롯해서 다 틀어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틀어막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과 대립을 하게 된 거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성윤이가 앞장서게 된 것이죠. 순서가. 이 이성윤은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협점은 이성윤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서 자리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어제 박범계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무조건 이성윤은 유임시킨다. 핵심은 이성윤을 무조건 유임시킨다는 것에서 문 정권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 대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검찰 인사를 놓고 이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승윤이 바뀌고 난 다음에부터 무슨 협의가 있고 뭐 의견을 듣든지 협의를 하든지가 가능한 것이지, 이승윤이 유임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문재인이가 권력형 비리 모두를 이승윤을 시켜서 모두 막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대목이죠. 일단 윤석열 총장은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던 사람들,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친문 검사들입니다. 왜? 윤석열을 찍어내는 이유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친문의 지시, 문재인의 지시를 받는 친문 검사들이니까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체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심재철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이승윤은 무조건 유임시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이승윤에 대해서 내부 지휘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지검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박범계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 심재철이나 이런 교체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검찰과 타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윤석열이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이승윤이 유임이 되는 상황은 더 이상 인사가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시간이나 이야기했다는데, 또 박범계는 인사안도 들고 오지 않았다는데, 원래 그동안의 관례는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들고 와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이제 결정을 짓는 방식인데, 대통령에게 이제 제청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자기가 인사안을 들고 오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은 거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신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협의는 하고 있다라는 겉모습은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을 비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정권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윤석열 검찰의 이 권력형 비리, 지금 대표적인 것이 원전 송철호 김학의 사건에 대한 이 수사를 막아야 하는데, 그 막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승윤 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 수단은 인사권,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 그 다음 이제 공수처 이첩권, 이런 것으로 막아보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윤석열을 찍어내지는 못했는데, 찍어내기는 실패를 했지만 윤석열을 묶어두는 데는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윤석열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지난해까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검찰 인사를 놓고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 그 이유는요, 지난해까지는 윤석열은 많은 핍박과 외부의 많은 압박과 또 내부에, 검찰 내부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믿고 많은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 뭐 윤석열 사단이라도 해도 좋고요. 또 윤석열 총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총장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이 있음으로 해서 권력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검찰들 전국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송철호 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공중분해시켜버렸죠.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뭐 추미애는 뭐 6번에 걸친 수사지휘권, 뭐 감찰권 남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고통을 받는 검찰 조직들의 그 불만, 그 속에서도 윤석열이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검찰의 독립을 지키는 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검찰의 중립을 지키는데 필요한 요인이었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 인사권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사권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7월까지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경우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권력형 수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 내부 조직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다른 많은 검찰들도 한동훈을 비롯한 많은 검사들도 뭐 윤석열이 7월 이후에 검찰총장을 떠난 이후에도 다 검찰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좀 입장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이 추미애를 앞세운 그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에서 윤석열이가 당당하게 살아왔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독립에 대한 명분은 얻은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이나 공수처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문 정권에 대해서 그 박범계를 내세운 문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저항을 보여줘야 됩니다.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검찰 독립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전 국민들에게 그렇게 읽힐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소극적으로 그 압력에 버티는 것에서 만족했다면 이제 임기 마지막입니다. 7월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문 정권의 그런 시도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반대의 뜻을 밝히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 이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도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난해까지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견뎌낸 과정을 거친 다음 그 견뎌낸 이유가 그냥 지금도 계속 임기 마지막까지 견디면 된다. 뭐 수사지휘권을 뺏기고 뭐 인사권을 다 뺏기고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이 되는데도 그냥 견디면 된다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 1년을 그렇게 견뎠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단계다. 그래야 지난 1년 참고 견딘 그 결실도 있는 것이고 또 뺏기겠죠. 인사권도 뺏기고 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뺏기게 되고 공수처로 이첩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저항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이 저항하는 모습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옷을 벗는다. 검찰총장의 옷을 벗는다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항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난해와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보여줄 때 작년에 윤석열 총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내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느냐. 그리고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검찰 조직이 그래도 더 나은 검찰의 중립을 지키는 나은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까지 많은 검찰총장들은 권력의 압박이 오면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라는 명분으로 사퇴를 했죠. 근데 윤석열은 그 반대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 반대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지지했던 것은 자리를 지키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정말 임기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윤석열은 보여줄 것이다. 그 신뢰 때문이죠. 윤석열은 그렇게 호락호락 쫓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자, 무너지지 않으려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 저항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총장의 옷을 벗는다라는 각오로 지금 뭐 7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설 때다. 이렇게 국면이 바뀌었다.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뭐 지지율도 뭐 3명 중에서 꼴찌가 됐다가 1등이 됐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변화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읽힙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